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매핑 소스 깨끗하게 만들기, 그리고 일단 사진 잘 찍는 방법, 그리고 깨끗하게 패턴이 생기지 않도록 합치는 방법, 이렇게 일반 그 매핑 소스를 찍어 가지고 매핑을 하게 되면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줄이 생기죠. 이런데 보면 이렇게 언뜻 이게 이제 반복되면은 패턴이 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매핑 소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관련된 내용을 잠깐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것도 아까 다 만들어 놨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다니. 자, 이렇게 모델링을 하죠. 모델러들이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모델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감 있게 클라이언트 요구대로 클라이언트가 이쪽에 적벽돌로 조적으로 쌓을 거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모델링으로 벽돌 하나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죠?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벽돌 쌓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근데 효율에 문제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작업해 본 적도 있어요. 벽돌은 아니고 시멘트 패널을 하나하나 시공한 적이 있는데, 모델링에서 데이터 양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파편화가 심해져 가지고 만약에 수정이 들어온다, 벽을 좀 이만큼 밀어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창이 뚫린다거나 했을 때 무지하게 작업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 모델러들이 쓰는 방법은 대부분 면으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 그렇죠, 이런 벽돌을 이미지를 바르는데,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하나 발라 놔가지고는, 그렇죠, 이걸 사이즈에 이렇게 채워버리면 스케일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맥스나 라이트웨이브나 3D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저절로 이 녀석이 이렇게 타일화 돼 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붙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핑 작업이고, 이 사진 자료들을 맵 소스라고 부르죠. 그죠?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고 현실감 있는 매핑 소스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다들 알고 계실까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벽돌의 개수나 뭐 나무결이 됐든 이 사진 자체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패턴질 확률이 높겠죠. 이 벽돌 자체의 스케일이 있으니까요. 그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면, 자, 이걸 아무리 잘 만들어 갖고 아래 위 좌우로 잘 모양이 패턴이 안 지도록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결국 이만한 조각들이 여러 개 모이게 되는 게 있고, 그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크게 찍어 왔어요. 크게 찍어 왔으면은 똑같은 맵 소스라도 벽돌의 스케일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만하게 넣을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이런 맵 소스가 있고 이런 맵 소스가 있다면, 물론 작업 후에는 이게 데이터 용량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 리얼리티로 따지자면 이 녀석은 이렇게 들어가서 끼케야 뭐 한 패턴이 2개 정도 반복돼 가지고 라인이 생겨도 이쪽에 하나밖에 안 생기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누가 낙서를 해놨네, 희영이.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벽돌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벽돌이 아니라 나무문이나 뭐 어떤 화강석이나 어떤 맵소스든지 간에 이 사진의 사이즈가 작으면은 아무래도 좀 패턴질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뭐 HD 시대 아닙니까? 그죠? 맵소스의 스케일을 키워줄 필요도 있다. 그러면 좀 더 패턴질 확률이 적다 에 대한 열변을 토했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열변을 토했네요. 자, 이 정도는 대충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그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벽돌로 말씀드린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나무도 한번 볼까요? 보자. 우드 재질도, 자, 이렇게 작은 우드가 있고, 그쵸? 만약에 이거보다 더 큰 나무 재질이 있다면 큰 나무 재질이 좀 더 자연스럽겠죠. 작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느냐,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되느냐, 아니면 큰 소스가 이렇게 한 4개가 모이느냐,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만약에 길다면은 관련 소스 사진들을 찍으러
사진을 찍으러 갈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 작업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나 아니면 네이버 등지에서 이미지 이런 사진들 괜찮은 거 많죠. 이런 것들 가져와서 이제 편집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진도 2개씩 막 겹쳐가지고 쓰면은 좋은 소스가 나올 수 있는데, 여하튼 자, 그런데 그렇게 웹에 있는 걸 다운받아 쓸 일이 많지만 평소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쓰는 그 맵 소스들에서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소스들만 생각이 날 때, 그런 좋은 소스가 보일 때, 저는 이런 사진도 찍었었고, 예전에 맵소스의 혁명에 보면 폴더 이름이 좀 부끄럽네요. 자, 다 제가 사진 찍어서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제주석 같은 거는 제가 어디 놀러 갔다 박물관 갔던가 해가지고 그 사진을, 이 현장을 보고 기쁜 마음에 찍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소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평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매핑 헌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찍는 게 가장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좋은 건 자연광에서, 그죠? 최대한 크게, 화각을 크게 하면 안 좋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쓰실 때 약간 줌을 당겨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건데, 자, 그냥 찍으면은 우리 카메라 화각 때문에 이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가 부풀고, 그쵸? 가해 갈수록 이렇게 멀어지죠. 예, 카메라에 왜곡이 생기게 되죠. 만약에 화각을 줌을 안 당기고 찍게 되면. 그런데 약간 좀 더 멀리 서가지고, 공간이 허락한다면 멀리 서가지고 줌을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이건 제가 줌을 당겨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이, 왜곡이 거의 없어집니다. 요 수평만 잡아주면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들려고 하면.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점은 약간 멀리서 살짝 줌을 당겨서, 최대 그 줌을 당길 필요는 없고 적당히 당겨서 이렇게 뷰파인더 상에서 왜곡이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 올 때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수평 수직이 잘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와서 이제 이 녀석을 패턴 지지 않게 깔끔하게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기 쉬운 걸로 일단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쵸? 자, 요 놈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자, 당황하지 마시고, 필터, 자, 이미지, 로테이트 캔버스 90도, 다시 시작할게요. 수평을 맞추고 시작해야 되는데, 방송 이거 내보낼 때는 깔끔하게 편집해가지고, 당황하는 모습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무 목재문이나 뭐 아니면 기타 뭐 여러가지 무늬들의 수평이 없으면은 수평을 맞출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수평이 있는 수평 수직이 맞아야 되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죠. 그쵸? 컨트롤 T로 뭐 이렇게 매지 부분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야 되네요. 끝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좌우로 상하도 요 매지가 일자로 딱 맞도록 이쯤에도 한번 맞춰보고, 약간 벌리고, 여기도 맞는 것 같죠? 수평 거의 맞고, 가운데 약간 삐뚤인데 이 부분에 한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벽돌 끝부분이죠. 이것도 벽돌 끝부분으로 살짝 끌어올려 주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쭉 맞다 약간 올라가는데, 가운데 부분 개념치 않고 하부에서 요거 벽돌 끝부분 맞췄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으로 살짝 당겨 주겠습니다. 그러면 수직도 확인하고, 다시 윗부분에 수평도 확인하고, 얼추 맞는 것 같죠? 엔터. 컨트롤 Y로 가이드라인을 지우고, 자, 아까처럼 윗부분 패턴 지지 않도록 깔끔하게 벽돌 중간 부분을 해서 컨트롤 Shift J로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분은 아주 그냥 자석처럼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죠. 약간 어긋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기 한 몸이니까 딱 붙을 수밖에 없죠. 이놈을 밑으로 끌어내려서 약간 겹친 가운데 힘들어 한 50% 주고 이 녀석에 딱 맞도록 이제 딱 맞게 됐죠. 하부에 있는 우리 맥소스와 이때 맥소스를 좌우로 옮기면 안되고 아래 위로만 맞춰주면 됩니다. 자, 다시 투명도 100%를 주고 라소 툴로 중간쯤에서 잘라내겠습니다. 매지 라인 두께만 살짝 조절해주면 이 정도. 좋아, 자연스러워졌어. 자, 이렇게 넣었을 때 하부가 약간 어두운 감이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 제가 늘 강조하는 포토샵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리터칭 할 때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하부만, 왜냐하면 지금 상부는 이쪽하고 이쪽은 빛이 똑같죠. 완전히 하부만 지금 어두운 거니까 뭘 보면 되냐면은 요 벽돌과 이 벽돌의 선, 지금 이 라인이 보이시나요? 멀리서 봤을 때. 그쵸?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부분이 약간 어두운 게 느껴지죠? 이거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감으로 일단 좀 이따 또 한 번 더 보정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F2로 밝기를 살짝, 지금 한 23 정도, 21 정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진 게 밝아져서 색감이 비슷해졌죠? 이때 채도가 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은 채도를 살짝 떨어뜨려서 잡아주고. 그러니까 리터칭을 하든 뭐 맵소스를 만든 포토샵과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이 눈으로 보는 색감의 차이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합쳐 놓고 컨트롤 2로 두 녀석 합쳐 볼게요. 자, 그러면 복사해서 붙이게 되면 아래 위로 그냥 자석처럼 탁 들어맞게 되죠. 그죠? 어디가 합쳐졌는지, 어디가 연결 부위인지도 알 수 없도록 아래가 딱 붙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기가 연결된 부위인데 딱 지우고 보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가장 핵심은 잘라내서 이어붙이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우로 한번 볼까요? 좌우로 옮기면 역시 패턴이 지게 되죠. 이 패턴을 또 안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죠. 이제는 여러분, 자, 적당히 왼쪽 부분에 수직 라인을 체크를 해서 끝까지 괜찮다. 컨트롤 시프트 J키 눌러주면 이 두 녀석은 만나면 어디에 붙여도 그쵸? 완벽하게 붙게 되죠. 이거를 왼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시키면 됩니다. 상하 높이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좌우 두께를 조절해서 투명도를 줘서 자, 이 정도. 약간 이거 뭐냐 격차가 있는데 한쪽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0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를 때 또 이제 기질을 발휘해서 여러분 라소 툴로 일자로, 일단 일자로 패널값 한 1 정도 주고 가운데부터 잘라볼게요. 일자로 한번 잘라볼게요. 좀 더 이제 디테일을 올려주려면은 일자로 자르지 않고 리얼자로 지그재그로 자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매지선만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더 색감을 맞춰 나가기도 쉽고, 그렇죠. 이런 잘린 느낌이 많이 안 나겠죠. 좀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왜 잘라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리얼자를 지그재그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벽돌 시공하듯이 맞물려 가듯이. 요게 지금 벽돌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다른 잔디나 아니면 뭐 나무 작업을 할 때는 나무 결무늬대로 이렇게 자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파벽돌이라는 적벽돌이라는 특수한 맵핑 소스니까 이렇게 벽돌 무늬로 제가 잘라내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반에 버벅 끓여가지고 너무 많이 잘랐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저런 부분까지. 자, 이렇게 갈수록 라인이 조금 안 맞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맞물려 가지고, 그쵸? 이렇게 맞물려 있죠? 마스크를 보시면 이만큼은 이제 넘어온 겁니다. 이때도 밝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는 안 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약간 밝기 차이가 있거든요.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역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잡아서 밝기를 한 8? 아이고, 밑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F2 밝기를 한 8 정도. 밝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밝아지는 게. 자, 이렇게 벽돌을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또 합치게 되면은, 자, 이제는 그럼 이제 상하 좌우가 완벽하게 착 달라붙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대충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보종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캔버스 사이즈 퍼센테이지로 300%씩 늘어나 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복사해서 자기 자리에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 알트 키 누르면 이게 복사가 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대해 보면 어디가 연결 부위인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패턴이 지지 않는 소스가 완성이 됐는데, 자, 이쯤에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멀리서 보게 되면 여러분 색깔을 힘줄이 저게 보이는 게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지. 자, 멀리서 보게 됐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자,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패턴이 이렇게 약간 어둡게, 이렇게 어두운 패턴이 똑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인데 퀵 마스크로 체크를 해두고 가운데만 열어보면은, 그쵸? 이 부분이 약간 어둡구나. 그러면 이 부분만 브러쉬로, 퀵 마스크 브러쉬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이 정도였어 라는 감으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Q, 컨트롤 H, 밝기를 여기는 한 3 정도. 그리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우리 건물 모델링 하는데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보다 그 패턴이 좀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아직 약간 좀 남아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오차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해서 마지막 이제 체크를 끝내고 잘라내고 나면 이 녀석이 이제 하나의 적벽돌 소스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후편집을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한 벽돌이 눈에 몇 개 띄죠. 여기라든가 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수고스럽지만 라쏘 툴로 내가 필요한 만큼, 자, 이만큼은 너무 진해, 그러면 이 벽돌 전체에 밝은 부분과 교환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져와서 컨트롤 J 이렇게 교환해주면 진한 색이 사라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가 유독 진해, 요 세 개가, 요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진짜 그냥 대충 밝은 부분에 있는 걸 가져와서 컨트롤 J 여기 올려서 붙여 놓으면 자연스럽게 좀 더 없고 있고 이런 식으로 후보종을 마지막까지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벽돌로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만들어 보시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벽돌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좀 간단하고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제가 몇 개 예제 파일을 보여드리면 제가 저런 식으로 작업해서 이런 패턴이 똑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도 편하겠죠. 그런데 어디 갔지? 자, 이런 산호석 모자이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까지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지우고, 자, 이게 하나의 그 웹에서 다운받은 산호석이라는 그 맵 소스였는데 너무 작았어요. 작아가지고 이제 제가 터칭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붙인 거죠.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후편지까지 해가지고 패턴이 안 지도록 몇몇 개 덩어리 붙여가지고 큰 덩어리에서 또 잘라내가지고 마지막에 만들어낸 산호석 이겁니다. 이 작은 하나의 웹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붙여서 만들었죠. 요 튀어나온 것도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떼 붙여 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이어 붙이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썼던 사진 자료인데, 자, 이렇게도 가능하고 보자. 그쵸, 요거 제브라 패턴에 이것도 인테리어 할 때 썼던 부분인데 보여드릴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겁니다. 다만 벽돌이냐 아니냐 차이지, 말무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붙여보면은 딱 붙는 부분이 잘려서 붙여 있죠. 잘려서 붙어온 걸 가운데 이제 어색한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연결해 가지고 지운 거죠. 그래서 아래에도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어디가 연결됐는지 모를 정도로 딱 붙게 되죠. 눈가 틀렸었네. 이론은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역시 만들었고요. 이것도 손이 좀 많이 갔어요. 제 기억에 이거 한 1시간 정도 작업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만든 덕분에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벽돌이라는 쉬운 예제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한번 어려운 거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아깝네. 세이브 해놓을까? 어떡하면은 적벽돌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만들었으니까 마지막 그러면 우리 저거까지 만들고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냐? 이건 이제 예제 파일로 들었던 거고, 자, 사진 찍는 예제고. 그러면 제가 요 사진 자료도 같이 들여가지고 여러분 연습해 보시라고. 바탕화면 벽돌 연습 이것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좋겠네요. 그러면 그쵸? 자, 그럼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 어제 웹에서 다운받았는데 강좌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또 쓰일 일도 있을 것 같고, 자, 요런 사진을 제가 구글링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이 녀석을 최대한 패턴이 안 지는 맵 소스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이 녀석도 일단 아까처럼 수평 수직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 한번 보여드릴까요? 단축키 C 크롭 툴이죠. 크롭 툴로도 훌륭하게 그 역할을 수평 수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크롭 툴로 이 정도 영역을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선택했어요. 이 상태에서 보자. 퍼스펙티브 요걸 체크해야 됩니다. 보이죠? 퍼스펙티브를 체크해 둔 상태에서 엔터를 때리면 이 사진을 구겨주거든요. 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크롭 툴로 잘라서 컨트롤 키 이 모서리들을 컨트롤 키 안 눌러도 되네요. 모서리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 놓고 엔터를 때리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수직 수평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C 눌러 가지고 크롭 툴로 수직 수평을 잡아 가지고
이 정도. 자, 나만의 기준이 있겠죠. 요 돌과 쭉 가서 이 돌이 수평일 것 같아 싶으면 이 돌 끝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돌과 수평으로 쭉 올라가는 게 한 이 정도, 요 좀 모서리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그리고 이 수평이 쭉 이어져서 이까지 오는 것 같고, 이 돌의 끝부분이 쭉 완전 화각이 휘어지지 않았다면 이 정도. 이 정도 괜찮을까요? 이 편돌이 딱 가서 약간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런 느낌. 이 정도에서 한번 엔터 때려볼까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쫙 펴지게 되죠. 최대한. 이쪽이 좀 더 이렇게 구부려졌네. 한 번 더 쭉 펴서 녀석은 여기 맞게 되고, 펴지고 수직은 이 정도는 맞는 것 같고, 한 번 더 엔터를 때려주면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를 또 한 300 정도 그냥 늘려놓고, 바탕색을 이 색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이 녀석이 이렇게 맷소스로 쓰게 되면 이렇게 붙으면 잘려 보이죠? 잘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M툴로 적당히 한 이쯤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큰 벽돌이 겹치면은 좀 보정하기 힘들 것 같고, 이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J. 그러면 요 뒷부분에 배치를 하게 되면, 그죠? 이 이면과 만나는 이면은 딱 들어맞게 되고, 우리가 지금 작업해야 될 부분, 요 만나는 부분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겹쳐가지고 투명 들어주고 확인해보고, 이때는 뭐 특별한 스킬 없이 이때도 그냥 라소 툴로 패드 값을 1 정도 주고, 이 돌은 살리고 이만큼 꺾여서 살리고, 이렇게 대충이라는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께, 그죠? 이렇게 잘라내서 지운다. 그러면 이렇게 쭉 잘려 있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이만큼 먹혀 들어가는 게 어떨까? 먹혀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도 뭔지 모르는 이 돌의 뒷부분에 투명도를 한번 줘가지고, 한 80, 70%만 줘가지고, 자, 이 뒤에 그러면 실루엣이 보이죠? 이 뒤에 돌만큼만 잘라주고, 이러면 딱 보기 좋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렇게 잘라주면 또 좋았어. 자연스러워. 자, 여기도 이놈은 그 정도 잘라주면 자연스럽게 큰 돌이 붙게 되고, 음영도 이렇게 조금 어색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잘라내고, 이 돌 두 개는 이렇게 음영이 서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만큼 파먹고,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겠죠? 파먹고, 이 돌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 돌은 이렇게 해서 이 큰 돌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100%로 놓고 보면 아까 수직으로 잘린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어색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손질을 줘볼게요. 큰 돌이 있었구나. 그러면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끝부분이 약간 어두운 것 같아요.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이쪽 부분만 밝기를, 아이고, 한쪽 놈이죠. 이 정도 밝혀서 자연스럽게 밝기를 조절하고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위로 맞춰줘야 되겠죠? M 툴로 아래 위로 이 정도 느낌의 컨트롤 시프트 J.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이 두 면은 쫙 들어맞으니까 이 녀석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 연결 부위만, 지금 딱 요 선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거예요. 요 선만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적은 약간 더 겹쳐가지고 이 선만, 만약에 좀 단조로운 목재 재질이나 뭐 아니면 저기 대리석 재질은 어떻게 또 가능하냐면 지우개 툴로 이렇게 지워서 하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무늬가 있는 돌 같은 경우는 직접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 부분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니까 여기 그 부분은 손대지 않고 요 중간 부분만 손대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내면서 분위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쪽도 약간 좀 랜덤하게 보이기 위해서 안쪽을 한번 파고들었다가 이렇게 잘라주고, 이 돌, 큰 돌 같은 경우는 큰 돌의 느낌을 이렇게 덩어리로 잡아줄게요. 대충. 대충이란 말 자꾸 쓰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자, 지금 이런 디테일은 여러분들께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반복 훈련이죠. 자,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이렇게 잘라내면 좀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자, 꺾인 부분이 좀 어색하니까 큰 돌을 구심점으로 잘라내 주겠습니다. 괜찮아졌네요. 자, 어떻습니까? 어디가 연결부인지 그냥 봐서는 모르겠죠. 껐다 켜야지 이제 감이 오죠. 자, 이 녀석을 두 개를 또 합쳐주게 되면은 이제 완벽해졌죠? 합쳐볼까요? 딱 붙이면 좌우로 딱 붙게 되죠. 어디가 연결된지 모르게. 아래 위도 탁, 탁. 그쵸? 그래서 모서리까지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이제 맵소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 특별히 눈에 띄는 패턴이나 어색한 부분이 굳이 따지자면 이쪽이 좀 너무 오밀조밀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죠. 딱 봤을 때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아래를 만나는 부분이 좀 오밀조밀하구나. 근데 뭐 벽돌 시공하는 분들이 뭐 그쵸, 오밀조밀하게 쌓을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자연스러운 맵소스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 감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도 여러분께 함께 얘는 편돌 쌓기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도 같이 공개를 해 드릴게요. 가져가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본방사수 하신 분들께 이 정도 혜택은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강좌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나무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나무. 자, 그럼 나무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나무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긴장되네요. 자, 레이어 하나 복사해서 자, 캔버스 사이즈 작업 영역을 확보해야 되겠죠? 400%씩 늘려볼게요. 자, 밑에 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봅니다. 합쳤을 때 밝기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나무 재질이구나. 아래 위는 그나마 좀 괜찮고, 그쵸? 알았어. 아까 좌우로 편차가 많이 났는데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일단 전체적인 밝기를 먼저 한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작업하면서도 나중에 하겠지만, 밝히면 약간 노란색 감이 많이 뜨니까 채도를 살짝 떨어뜨리고, 이렇게 색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되겠죠. 딱 붙였을 때 그래도 밝기 차이가 좀 있네. 한 번 더 퀵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밝기를 한 8 정도. 역시 채도가 너무 살아났으므로 채도를 살짝 떨어뜨려주고, 퀵마스크 그라데이션 한 번 더. 제 눈에는 요까지가 조금 노랗게 느껴져요. 컬러 밸런스에서 레드 값을 살짝 올려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여볼까요? 여전히 밝기 차이가 있지만 아까보다는 좀 원만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정도를 잘라가지고 떼내면 이 두 놈은 착 달라붙으니까 요 떼낸 녀석을 이쪽에, 아니면 반대로 뒤쪽을 떼내셔도 돼요. 이만큼 잘라내서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그쵸?
이 두 개 사이만 지금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높이를 정확히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컨트롤 시프트 J로 완전히 뜯어냅니다. 투명도 한 5%, 50% 보게 되면 이 정도 되겠죠. 자,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큰 사이즈를 받았지만 영역이 넓지 않은 큰 사이즈라 가지고 작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렇죠? 자,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뒷부분과 색감을 맞춰줘야 되겠죠. 무조건 이 녀석을 색감을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윗부분에 이 끝부분은 이쪽과 만날 거기 때문에, 그죠? 이쪽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까지 색감이 변환되면 안 되고, 색감을 바꾸려면은 딱 뒷부분에 요만큼의 색감을 바꿔서 자연스럽게 붙여야 됩니다. 퀵 마스크 그라데이션으로, 자, 좀 더 밝아져야 되겠죠? 브라이트 컨트라스트에서 너무 밝아졌다. 7. 그리고 색감도 컬러 밸런스에서 레드 값을 살짝 더 올려주고, 섀도우에서 레드 값을 살짝.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우개를 이렇게 슬 지우셔도 되고요. 근데 지우게 돼도 약간 이 패턴이 남게 되므로 두 번째 방법은 하부의 느낌을 패드 값을 한 이 정도를 주고 라소 툴로 이렇게 컨트롤 J 잘라내서 메뉴를 올립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이 녀석이 침범에 들어왔죠? 이런 느낌을 컨트롤 T로 요 라인과 눈에 띄는 라인, 제일 눈에 띄는 라인이니까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살살 지워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레이어 마스크로 지워볼게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자, 브러쉬 툴로 100% 브러쉬 툴로 칠해주면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나가고, 여기도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흰 라인이 보이죠? 그러면 역시 흰 라인을 이렇게 컨트롤 J 잘라내서 위로 올리고, 흰 라인만 한번 늘려서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지우개 툴로 살짝 지워주고, 이렇게 끝부분에 일자만 지워지도록 이런 것도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 어색하게 끊기는 라인들이 보이죠? 이런 것도 역시 원래 라인을 그대로 컨트롤 J로 잘라서 위로 올려서 컨트롤 T로 늘려가지고 흰 라인만, 눈에 띄는 흰 라인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툴로 끝부분을 살살 달래주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이제 메뉴에 이 라인만 남았네요. 이것도 역시 레이어 마스크로 슬슬 지워주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색감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전부 다 합쳐줄게요. 그러면 이 녀석과 만나는 옆부분은 그쵸? 깜쪽 같을 수밖에 없죠. 대신 이게 계속 이어졌을 때 뭔가 패턴이 생기는지 나중에 전체를 또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좌우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상하도 마찬가지죠. 상하는 큰 라인이 보이니까 지금 요 검은색 라인이 보이시죠? 이만큼 그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J. 자, 그럼 이 녀석 밑으로 끌어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아래에는 좀 편하네요. 라소 툴로 패드값 1 정도 주고, 어디가 연결되는지 제 눈에도 안 보일 지경인데 이 흰 라인이 살짝 보이니까 흰 라인에 맞춰가지고 살짝만 지워주면 뭐 무난하게 컨트롤 E. 자, 마지막 후보 좀 해볼까요? 다시 캔버스 사이즈를 300%로 늘려주고, 자, 아래 위 이상 없고 좌우 이상 없고,
이렇게 만약에 붙여줬는데 여러분 느낌에 이렇게 보이시죠? 요 알게 모르게 지는 요 패턴, 요 일자 패턴도 그다지 뭐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원래 있던 패턴이긴 한데, 그죠? 자, 그럴 경우에 또 나머지 것 지워주고, 아까 보였던 패턴이 요 패턴이네요. 자, 요 패턴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sso 툴 상태에서 그냥 저 패턴을 덮은 만큼의 가운데 모양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J 위로 끄집어 올려줘서 특정 구간만 지워주면 됩니다. 지우개 툴로 끝부분에 연결된 부분만 슬슬슬 지워주게 되면 요 지워진 부분이 약간 뿌옇게 남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붙여보고, 좌우로 붙여보고 위아래도 붙여보고. 아무리 봐도 이 라인이 신경 쓰여. 그러면 또 뭐 라인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 밑에 부분이 어두워서 지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요 밑에 어두운 부분, 아주 아슬한 부분인데 라sso 툴로 패드 값 이 정도 주고 어두운 부분만 살짝 밝혀줄게요. 이렇게 잡고 컨트롤 U, 살짝 라이트 값을 11 정도 올리고 세츄에이션을 살짝 올려주게요. 색감 맞추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V, V, 밝기 조절 살짝 해주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패턴 지지 않는데, 알게 모르게 여기 이렇게 마른 목걸로 뭔가 보이는데 이것도 이 끝부분을 하나씩 잡아가고 이렇게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패턴을 잡아가는 거죠. 대리석도 마찬가지고 자갈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벽돌 한 것도 보여드렸고 돌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잠시 자랑했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잘라내서 붙이고 옮기고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대로 된 매핑 소스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만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좌우를 잘라서 붙여넣기, 그렇죠? 잘라서 덮어 씌워서 이 연결 부위만 지워주면 이면과 이면은 완벽하게 만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쉬운 내용인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요. 딱 1시간 10분 걸렸네요, 그쵸? 깔끔하게 이렇게 짧고 굵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끝!